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그러나 어쨌든 그 송골매라는 그룹으로 이제 배철수 씨와 구창모 씨가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났죠. 그건 몇 년도예요, 그러면? 78년도 저희 활동을 마치고 이제 대학 그 동아리니까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블랙 1기, 2기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렇죠. 물려줘. 제가 2기였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배철수 씨가 아마 10몇 기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배철수 씨도 물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팀을 물려주고, 배철수 씨하고 이제 의기투합한 건 뭐냐, 우린 음악을 계속하자. 계속 대학생이지만 학생, 졸업하더라도 음악을 추구를 하자. 그렇게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래서 79년대 팀을 합치기로, 그러니까 합치는 게 아니고 조인을 하기로 이제 둘이 합의를 봤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멤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 같이 하던 그 학교 후배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멤버가 없다니까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전 삼국지였었어요. 자전 팀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못 만들고 좀 그때 제가 좀 상처받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나 음악 이따위로 식으로 하면 나 음악 못 하겠다고 때려치고 공부하겠다고 이제 다시 이제 공부의 길로 들어서 난 취직 시험 보고 회사 취직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간 것이 마치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설악산 절에 들어가서 암자로. 그렇죠. 망월살의 남자인데 오색약수터예요. 그 당시 한계령 막 그 저기 토목공사 할 때 한계령 길 만드느라고. 거기 취직 공부하러. 그렇죠. 취직 공부. 고시 공부가 아닌 취직. 근데 그 또 절에다는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음악은 안 하겠다. 그렇죠. 안 하겠다고 이제 떠났죠. 떠나고 저 있는데 한 달 반인가 2달 다 돼가지고 우리 기타 치던 김정선 씨가 찾아왔어요. 거기 가서 소식을 듣고 너 음악 왜 안 오고 여기 왔어? 그랬더니 아유 자기도 골치 아파서 너가 여기 있다는 소식 듣고 나 찾으러 왔대요. 그러다가 조금 한 일주일 있다가 배철수 씨가 또 온 거예요. 여기 있다는 소식 듣고 왔다고. 무슨 공부는 얼어 죽을 공부야 그러면서 내려가자고. 왜 음악 하자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배철수 씨가 왜 왔냐면은 팀을 송골매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난 사이에. 그러니까 학교 항공대학교 후배들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동창인 이봉환 씨요. 건반 키보드하던 이봉환 씨. 4인조로 송골매를 먼저 만졌습니다. 산꼭대기 올라가라는 타이틀곡으로. 근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군대 문제가 또 되더라고요. 기타 치는 친구가 군대를 가버리게 되는 그땐 참 걸리는 게 많았어. 그러니까 또 활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 와중에 노사연 씨를 통해서 내가 설악산에 김정선 씨하고 같이 있댄다 그러는 정보를 입수했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 세대는 다 알지만 시외버스가 어디 있었어요? 마장동 아니에요. 와, 그때 마장동 가서 설악산 가려면 그러면 오래 걸리죠. 5시간의 기본이 비포장도로 막 털털 떠나면서 근데 우선은 제가 생각한 게, 이 음악하자고 나를 찾으러 그 먼 길을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일단 가상화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짠하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악산에서 이제 송골매가 탄생이 된 거죠, 다시. 제 2기에. 그 김정선 씨하고는 원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그러셨구나. 이봉환 씨하고 배철수 씨하고 경희고등학교 동창. 저하고 김정선 씨가 배제 동창. 또 고등학교 동창.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도 사연 많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키보드, 기타, 보컬은 있지만 이제 그 드럼도 있어야 되잖아요. 드럼은 배철수.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보통 저 대중들이 우리 팬들이 알고 있는 게 6인조 송골매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6인조 전에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4인조로 이제 그렇게 설악산에서 이제 만나서 시작이 됐어요. 배철수 드럼, 내가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김정선 기타, 이봉환 씨가 키보드. 그렇게 4인조로 딱. 4인조로 처음 시작하셨구나. 그때는 4인조가 기본 세팅이니까. 그 뭐냐 비틀즈가 4인조.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의 영향이 제일 크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밴드의 이제 또 핸디캡이 뭐냐면 자금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악기 때문에.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앰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앰프도 있어야 되고. 연습실도 빌려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선배 중에 디스코텍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이제 아는 사회 선배님 네, 그분을 찾아갔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아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활주로 블랙테트는 어느 정도 젊은 그렇죠. 친구한테 좀 알려졌을 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었는데 합쳐서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업소에 나와서 일해. 그래서 클럽 밴드가 된 거예요. 대신 돈 좀 미리 좀 주십시오. 우리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악기를 일단 다 장만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클럽 이름이 뭐였어요? 라스베가스였습니다. 이름은 멋있었습니다. 어디 신촌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관철동이라고 종로 3가 있었어요. 종로 3가 관철동에 라스베가스. 예. 네.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멋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젊은이도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한 열흘 만에 잘렸습니다. 거기서. 왜요? 음악 못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로 뭘 추구를 했냐면 그렇죠, 락이거든요. 하드락. 그러니까 이 업소의 성격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디스코를 해줘야 되는. 춤추기 좋은 음악 해야 되는데. 근데 가다가 뭐 슬로우로 바뀌고 뭐 막 이러니까 그 선배님은 정이 있어서 나오고 나를 굉장히 아껴주셔서 그 자를 마음은 없었는데 이 선배님이 어디 출장을 가셨어요. 그 출장 간 사이에 동생이 부사장이셨는데 그 동생이 매니저를 시켜서 저희들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돌아오셔가지고선 굉장히 화를 냈대요. 왜 잘랐냐고. 그냥 상징적으로 두면 되는데. 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잘려가지고 이제 아픔이 생겼잖아요. 이거 그렇죠.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계속 음악을 해야 되는데 실력을 인정을 못 받고 잘렸으니까 이거 대책을 강구하자. 그래서 대책을 강구한 게 멤버 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 보강을 해서 영입한 친구가 오승동 드럼. 그다음에 김상복 베이스 기타. 네. 그래서 6인조가 되고 배철수 씨와 저는 그냥 앞으로 나가서 노래만 하자. 보컬을 하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6인조가 된 거군요. 야, 재밌네요. 왜냐하면 이제 대개 송골매 히트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나 모두 다 사랑하리 때부터 텔레비전으로 보신 분들은 늘 6인조로 그렇죠. 봤기 때문에 그 전에 4인조 시절을 잘 모르시죠. 그렇죠. 거의 모르죠. 4인조 시절은. 베이스 기타를 연주를 했는데 정말 애착이 많았어요. 베이스 기타 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놓는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김상복 씨가 그 등치도 크고 베이스에 참 잘 어울리셨어요. 잘 어울렸죠. 그렇게 해서 6인조가 돼서 이제 송골매 2집 그때 음반을 녹음을 하신 거죠. 그 2집에 이제 정말 최고의 히트곡인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들어가고 모두 다 사랑하리가 들어가고 그대는 나는 맞아요. 그 2집 만들 때 그렇게 성공할 거란 예상을 하셨어요? 못했죠. 그냥 우리는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앞뒤 생각을 안 합니다. 우선 우리가 꿈을 그렇게 가졌으니까 그냥 가자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가자. 그 다음에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 당시 지구 레코드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배철수 씨가 먼저 전속이 돼 있어서 이제 우린 그냥 거기에 쫓아간 거고 곡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모이자. 근데 그때 쉴 때 제가 만들었던 곡이네요. 어쩌다 마친 그대를 기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8년도 해변가 이제 지나면서부터 이제 작곡에 눈이 뜨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곡을 이제 한 곡, 두 곡씩 이제 작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이 뭐 히트곡을 생각하고 뭐 히트가 될 거라는 예상으로 한 게 그냥 습작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거 그때는 정말 악보 그릴지도 모르고 악보 볼지도 몰랐어요. 기타 치면서 그냥. 기타 치면서 그냥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죠. 뭐 녹음도 못했어요. 녹음기가 없어서. 그때 그 지구 레코드사라고는 하지만 그때 녹음실이라든가 뭐 연습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없었죠. 우리를 또 도와주신 분이 그 CM송을 만드는 이정명 선배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충무로에 그 사무실 갖고 있었는데 사무실 한 방을 요만한 방 하나를 갖다가 저희들 위해서 내주셨어요. 연습실로. 그래가지고 이 육면체 아니에요. 여기를 그 일본 다다미 그걸로 조금 방음 할 돈이 없으니까 방음을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 붙여가지고 이제 방음을 하고 이제 문에도 그 다다미 그걸 벽을 붙여서 저거 그것도 없는 친구들은 그 계란 그렇죠. 그것도 계란 포장 같은 그거 붙이고 그런데 이제 그 연습실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한여름에
완전히 맥혀버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을까. 아주 사우나 정도가 아니라 푹푹 쪄. 연습 한번 하고 나오면 온몸이 졌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그 어쩌다 맞춘 그대가 탄생했는데 어쩌다 맞춘 그대는 무슨 멜로디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밴드의 장점입니다. 6명이서 모여서 편곡을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예. 편곡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주의 기타도 그렇죠, 그렇고 기타 리프하고 중간에 또 그 둔따 하는 거. 돌아가신 저기 오승동 씨, 드럼 치는 오승동 씨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니까 정말 그 6명이 다 편곡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가자, 여기는 이렇게 그렇죠, 가자, 그렇죠. 여긴 드럼이 치고 가자, 여긴 뭐 기타 솔로로 가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곡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된 거죠.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첫 방송이 011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12주 연속 출연을 했습니다. 011. 저 PD가 뭐 먹은 거 아니냐. 먹기는 우리가 매일 얻어먹었어요, PD한테. 그렇게 히트를 했어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돈방석이 않는 일은 그런 건 없죠. 용달차의 경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잖아요. 그럼요. 배철수 씨 감전사고요. 송승환 씨도 당황을 했고 저도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황을 했거든요. 배철수 씨가 살팔자예요. 김도하 씨가 그러니까 이건 감전 딱 느끼자마자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냥 발로 마이크 탄 손을 갖다 걷어 차버린 거예요. 배철수 씨는 나보고 넌 뭐했어 이거야.